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없네. 카메라 없이 하자. 네, 오늘 기말고사 대비 강의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 못 들었던 친구들, 그동안 바빠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포맷된 친구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 여기부터 할게요. 일단 범위는 부가세랑 결산이에요. 부가세랑 결산. 연말이라고 기분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30일 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세를 산출하다. 1기 확정이면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정 확정 이렇게 되는데 1기 확정. 그러면 몇 월일까? 1, 2, 3이 예정. 확정은 4, 5, 6. 4, 5, 6. 자, 그럼 부가세 관련해서는 여기 있습니다. 회계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4월부터 6월까지 확정 기간만 보겠습니다. 그럼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뜨죠. 여기 뭐 전체적으로 설명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매출세액이 이만큼, 우리가 팔아버린 거에 그 세금 내야 되는 게 이만큼인데, 매입세액, 우리가 구입한 거에 세금, 그러니까 이거는 하청업체라고 할까요? 우리 거래처에서 이미 낸 세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고 나머지만 갖다가 세무서에 내면 돼요. 그거를 분계를 해볼게요. 자, 전체 메뉴. 회계에서는 분계, 차변, 대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6월 30일. 자, 이제 기간이 됐어요. 6월 30일에 지금 우리 세금 얼마 내야 돼? 라고 부가치세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산출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차변에다가는 뭘 써야 되냐면 여기 요 금액이에요. 매출세액 290만원. 자, 그래서 290만원 여기를 복사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부가 이렇게 쳐보세요. 부가. 그럼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금액은 예수금이에요. 자, 예수금이 290만원 붙여넣기 하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대급금이야. 대변에 있어서 대급금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은 잘 안 헷갈리겠죠. 부가세 대급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금액을 복사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복사해서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자, 그러면 275만원이 되고 15만원이 남아요. 요 15만원은 뭘까? 대변에다가, 그렇지, 미지급 세금. 이제 돈을 요날 결정되자마자 바로 입금하지는 않아요. 여러 다른 세금도 있겠고 뭐 조정도 하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럼 하고 나서 언제까지 내야 되냐? 끝에 끝까지 이 회사는 버티는 거야. 다음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7월 25일까지 내야 돼. 다음 달 25일까지가 기한인데 그 기한에 딱 맞춰 내죠. 여러분 미리 내세요. 7월 25일 들어가 볼게요. 7월 25일. 방금 아까 계산했던 15만원의 세금을 갖다 내는 날이에요. 그럼 부채로 있던 미지급 세금이 차변으로 와서 미지급 세금으로 오겠죠. 15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 돈을 뭘로 냈냐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대요. 그러면 보통예금 이렇게 갖다 내면은 이제 제출이 된 거죠. 세금을 계산하고 제출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 단원을 끝냈고요. 시험을 끝냈고. 자, 그럼 이제 결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결산할 때 선생님이 이거 끄실 때 그냥 저장 예 하시면 돼요. 결산할 때 세 가지를 켜놓으라 그랬어요. 일단 일반 전표 12월 31일 켜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몰라 어디 들어갈까, 합계 잔액시산표 합잔시 들어가서 12월 조회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자료 입력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서, 우리 원가 할 때는 여기에 뭐 455번 입력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확인.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수동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이렇게 합잔시를 조회하고 차변 대변을 직접 입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의 실제 잔액은 2280만 원이다. 현금을
금고에서 세보니까 실제 228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장부에는 얼마가 써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장부의 현금을 딱 보면은 차변 잔액이 2280만 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2241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39만 원이 비는 거죠. 그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채워줘야 돼요. 회계는 실제의 장부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차변에다가 현금이 늘어난 거예요. 장부상의 현금이 이제 늘어나서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39만 원. 자, 그러면 대변에 이유가 있어야 돼. 현금이 늘어났으면 이유가 뭘까? 원래는 이거 뭔지 몰라.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 써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날짜가 언제야? 12월 31일이네. 여러분, 현금 과부족이라 쓰는 순간 이게 뭐냐면 여기가 탐정이야. 어떤 놈이 잘못했나를 찾아 들어가 계속 12월 31일까지. 근데 오늘은 이미 12월 30일이라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잡으로 쓴다. 근데 현금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이죠. 잡이익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받아쓰기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2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장부 금액을 10,000원으로 평가하다. 개당. 그러니까 주식이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이 10,000원으로 올랐냐 뭐냐 모르는데 밑에 보니까 7,000원에 취득을 했네. 근데 10,000원으로 올랐네. 3,000원이 올라버린 거죠. 오, 오케이. 일단 좋아. 근데 몇 개야? 주식 몇 주야? 모르면 어디로 갈까? 합전시. 모르면 합전시. 여기 봅시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5만 원어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7,000원에 취득해서 35만 원어치면 7호 35니까 50주가 있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더블 클릭해 보면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100주 샀다가 50주 팔았네. 그럼 50주 남았겠죠? 늘려줍시다. 자, 일반전표로 가가지고 차변에 주식값이 오르면 그 주식 자체의 가치를 높여주면 됩니다. 단기 이렇게 쳐볼게요. 이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금융자산 중에 고르면 돼. 첫 번째 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가 몇 개 올랐냐면 50주가 한 번에 3,000원씩 올랐어요. 그럼 5, 3, 15니까 얼마 올랐나요? 15만 원이 올랐죠? 대변에는 이유가 뭐예요? 평가해서 올랐어. 그치? 이유는 평가이익이에요. 평가이익.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얘도 15만원. 네, 회계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평가 때문에 원인이 있죠. 결과는 자산이 올랐다. 3번 문제. 한국스포츠가 가입한 화재보험료는 1년분이 60만원이다. 지금 여러분 12월 31일 날 이거 왜 해주는 거야? 이해관계자들이 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네? 이상하네? 이거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1년분을 미리 냈고 나머지는 저희 내년에 혜택을 받을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보험료 1년분을 60만원을 냈는데 날짜를 보니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올해 거는 자 1년치를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거, 이만큼은 올해 거, 요 앞에 거는 올해 거, 이만큼은 내년 거, 즉 여기는 자산 처리를 해줘야 돼요. 미리 낸 돈. 제가 누누이 뭐 여러분 PC방 돈 미리 걷고 막 그런 얘기 미리 내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헬스장 1년분을 미리 내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비용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차변에다가 대변부터 써볼까요?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비용이 원래 차변에 있었어. 근데 걔를 줄여주려면 대변으로 오죠.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자, 이거 대변에 줄어든 거예요. 얼마 줄었냐면 6개월치 차기분 계상을 할 거예요. 차기분. 자, 일단 1년에 60만원이니까 딱 6개월 치면 반이죠. 30만원이 내년 거예요. 이건 계산하기가 쉽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차변에
이 보험료가 미리 낸 건데 미리 낸 비용이라고 자산으로 달아주자. 그래서 차변에다 놔뒀어요. 미리 낸 비용 뭐예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보험료 차기분을 계상한 겁니다. 보험료 차기분 계상. 다음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5만원이다. 5만원을 안 썼대요. 그러니까 원래 소모품이었는지 소모품 B였는지 한번 봅시다. 합잔시에서 소모라고 쳐보세요. 컨트롤 F 눌러서 소모품 B밖에 안 나오죠. 아무리 쳐도. 그러면 15만원어치를 야 너 마음대로 써라, 다 없애도 돼 라는 소모품 B 비용으로 이미 했어요. 아이고 근데 쓰다 보니까 여러분 쓰다 보면은 다 못 쓰겠는 거 있죠. 음식 너무 많이 시켜도 그렇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 남았어요. 그럼 5만원어치가 남았으니까 차변에다가 그 남은 것만큼을 창고에 둡니다.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소모품. 이 자산 5만원어치가 생겼고요. 그런데 이 생긴 이유는 뭐야? 비용을 줄여주면서 생긴 거죠. 소모품 B를 800번대 소모품 B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결산일 현재 이자 수익 미수분. 이자 수익을 못 받은 게 4만원 있어요. 못 받았네? 그러면 이거 못 받은 돈이라고 써봅시다. 그대로 차변에다가 못 받은 돈, 자산이죠? 못 받은 수익이에요. 미수 수익. 4만원을 못 받았대.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있는 그대로 대변에 이게 뭘까? 원래 무슨 걸로? 이자 수익이 났어야 됐는데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자 수익 4만원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는 수익을 냈어요. 우리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여기 현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또는 뭐 보통 예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거, 못 받은 돈이라고 자산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이거 찾아가서 받으면 돼요. 6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을 하다. 임대료를 미리 받았어요. 임대료는 수익인데 수익을 좀 많이 벌었죠. 올해 수익을 많이 벌었다고 딱 해놓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가면 또 수익이 적잖아. 내년 거까지 한 방에 받아버렸으니까 균형 있게 가야죠. 자, 기간을 볼게요. 8월부터 4월 30일까지 8, 9, 10, 11, 12, 1, 2, 3, 4 9개월치죠. 9개월치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가가지고 임대료를 찾아볼게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아니고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180만원을 수익으로 벌었어요. 180만원을 벌었는데 이게 9개월치죠. 한 달에 얼마예요? 20만원이 한 달에 20만원이에요. 그러면 20만원 중에 내년 것은 4개월치죠. 요 뒤에 숫자만 보시면 돼요. 1, 2, 3, 4는 내년 거야. 그러니까 20만원 곱하기 1, 2, 3, 4 2, 4, 8 80만원은 선수분이죠. 미리 받은 거예요. 내 돈 아니에요. 부채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수익을 줄여줍니다. 수익은 원래 대변에 오는데 차변에 와서 임대료를 줄여줄게요. 임대료 이렇게 해서 아까 20만원 곱하기 4개월치 선수분 계상 그러면 80만원. 대변에는 이게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지금 내 돈이 아닌데 미리 받은 거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부채. 이렇게 선수 수익 임대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동 결산은 끝났고 이번에는 자동 결산을 해볼게요.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프로그램 활용해서 상품별 기말 수량, 기말 상품 재고액을 파악하시오. 결국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결산자료 입력 켜보시면은 재고액 여기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매출액이 나오면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이니까 이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 장사를 하겠죠. 도대체 너 얼마나 벌었니?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구하기 위해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순매입액이죠.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거를 아직 이 메커니즘을 모르신다면 유튜브에다가 3분법 쳐보시면 제 영상이 나옵니다. 참고로 참고 영상 있나요? 한번 볼까요? 제 푸릇푸릇한 파릇파릇한 모습이 여기 유튜브에 있어요. 와, 박쌤 이분도 유명한데 제게 여기 저예요. 제일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시면, 이거 어카운트의 첫 영상이야. 1학년 애들 도와주려고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5년 전에, 와 오래됐네, 제 엄청 말랐을 때가 나옵니다. 어쨌든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해야 됩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려면은 합잔시 들어가야 되나요?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 한번 물건과 관련된 건 어디였죠? 물류관리죠.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먼저 창고 문을 닫아버립시다. 그래야 뭐 개수를 세지. 창고에서 개수 세는데 누가 계속 갖다 놓고 빼가고 하면은 열받죠. 자, 마감, 일괄 마감 눌러서 전체 다 마감을 시켜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개수가 나오는데 좀 종합이 안 돼 있죠. 이걸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서 마감한 것만 보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1,070만 원이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를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한 번만 더. 오케이. 아, 롤 중계 볼 때 이런 느낌이구나. 지들은 알아서 막 떠드는데, 그치? 보는 사람은 너무 저 뭐야 이렇게. 미안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먼저 이렇게 조회를 하고요. 1월부터 12월. 자, 마감을 누르면 일괄 마감, 확인 이렇게 누르면 여여여로 바뀝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명세서를 가면 여기 물류관리 탭에 명세서 있죠. 수불부 바로 밑에 있어요. 누르면은 여기서 12월 31일 조회를 해보면 요게 나오죠. 복사해서 결산자료에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붙여넣기.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단기에 계상해야 하는 유형자산의 계정과목별 감가상각비. 결국에는 감가상각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에도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얘를 구해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회계 탭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총괄을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 총괄, 무형자산 총괄. 이렇게 무형자산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혹시 시험에서 진짜 틀려보라고 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총괄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등록했던 여기 뭐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해서 단기 상각비들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가 중요해요. 단기 올해에 상각비가 얼마인지를 잘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건물부터 329만 원 정도를 복사하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쭉 내려보세요. 여기를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건물 붙여넣기, 또 그 다음에 기계장치,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붙여넣기, 비품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잠깐만, 이게 이런 기능이 나중에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 쓰시면 감가상각 반영 이렇게 누르면 딱 나오는데, 뭐 인앱 결제를 유도하죠. 돈 내고 쓰세요 하네요. 자, 마지막 60만 원까지 입력.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직 전표 추가하지 말고 다음 문제도 풀어봅시다. 다음 문제 4번.
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구하시오. 대손 충당금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대손이라는 걸 당할 수 있잖아요. 대손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내가 매출을 했는데 돈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돈 못 주겠어 하는 거에 대한 미리 준비. 그게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2% 정도 의심을 하자는 거야. 얘가 2% 정도는 못 갚을 것 같다. 미리 준비를 하자.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합잔시에서 요 두 친구를 보면 됩니다. 이 외상매출금 친구랑 여기에요. 요 친구들인데 이미 이 친구들 의심이 많아. 이미 대손 충당금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놨어. 여기에 2% 정도만 2% 정도를 여기다가 충전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미 25만원 10만원 정도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외상매출금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기 눌러서 곱하기 0.02 자 하면은 52만 4천원 52만 4천원의 그 금액을 충전을 해야 돼요. 요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25만원이죠. 그럼 얼마 정도 더 충전해야 되나요?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빼기를 눌러서 27만 4천원 정도 보충을 하면 된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자, 여기다가 쭉쭉 내려보면은 또 바로 밑에 있죠? 대손상각. 대손상각비로 해가지고 더 충전을 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27만 4천원 정도 더 준비를 하면은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드러움이죠. 바드러움은 10만원 충전이 돼 있는데 지금 보아하니 딱 봐도 좀 더 충전을 해야 되죠. 곱하기 0.02 33만원은 돼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만원 충전이 돼 있네. 23만원 충전하면 되겠구나. 요거는 머리로 계산이 되죠. 23만원. 네, 이렇게 해서 대손 상각비를 계산을 하고 대손 충당금을 완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다 풀었네요. 아쉽죠? 전혀 아쉽다고 얘기를 잘 안 하네. 아쉽죠? 전표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 일반 전표 아까 우리가 써놓은 게 요건데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쫘자자작 요 부분들을 여러분이 원래는 차변대변 손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회계원리 때 배웠던 아주 귀찮은 작업들이 잘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3,411만 8,999원이 나오면은 저랑 똑같은 거입니다. 네. 뭐 하나 안 했나요? 와, 그냥 끌 뻔했네. 맞아요. 이게 진짜 틀려보라고 내는 건데 아까 무형자산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역시 여러분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단기상각비 이해를 안 했죠. 무형자산도 복사해가지고 결산자료에다가 여기 있죠? 무형자산 상각 여기다가 넣고 전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복해서 써줬으려나? 네,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3,424만 3,249원. 네, 이렇게 나오셨나요? 다들? 네, 전표 추가 한번 해보세요. 무형자산이요? 무형자산은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 있어요. 유형, 무형 다 여기 있어. 총괄로 보셔야 돼요. 총괄. 네, 여기까지 했고요. 질문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아니요, 그냥 학교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